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6월 첫 거래일도 새빨간 투자 함께 하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 새빨간 투자.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반가운데 유망주가 또 기쁜 좋은 소식을 들려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로 전문가 먼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 듣고 진짜 놀랐어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새빨간 투자를 카톡으로 사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우리 강연에 오신 분한테 이렇게 네. 이제 따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유사 수신 행위를 하시는 어머, 세상에. 분이 계셨는데요. 요게 이제 저의 사칭해서 이렇게 영업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예전에 한번 피해를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자체를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2차적인 또 피해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고 1차적인 피해를 보셨던 분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이런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이런 범법적인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고 이번에 또다시 그런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적인 부분으로 이런 인기에 편승을 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먹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카톡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진짜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네. 카톡이 오게 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피해 사례 있으신 분들은 꼭꼭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이제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한 달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전략 좀 세워주세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조금 붙이는 양상인데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선다는 그 지수적인 부분에서 바닥권역에 대한 그런 하방을 어느 정도는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장에서 상당 부분 하락세가 나타났거든요. 바로 관세 부과가 멕시코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지수적인 부분에서의 5월 달에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은 반등에 대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의미를 두는 거지 여기서 추세적 상승을 돌아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달, 5월달에 부진했던 시장 자체가 6월달엔 또다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의 장에서 우리 이 새빨간 투자와 함께 제가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천주 하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주 전에 유망주로 주셨던 이 텔레칩스 재료가 있었나요? 관련해서 상승하는 흐름, 장중에 18%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뉴스 미리 알고 계셨죠? 야,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우리 안신 앵커님 은연중에 저를 진짜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마 제가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알아도 아니, 갑자기 알았다라고, 급등 나와서 네, 예. 알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베팅을 했다라고 방송에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오늘 고가 권역에서 13,3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하루에 18%가 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이 대구 강연에 갔을 때 이 종목을 제가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대구 강연에 오셨던 분들 요 정도 보여드렸으면 많이 보셨을 걸 보고, 또 다음 강연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다음 강연에 때도 많은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KT에 납품이 되었다. 셋톱박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납품이 됐다는 뉴스였는데,
자, 일단은 단기적인 고가권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추세적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AS는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다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10%대 수익을 기록했는데 다른 강연에 다른 방송으로 저희 한번 또 더 큰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저희 속도 높여서 더블 체크로 출발합니다. 전문가들의 무료 추천주, 실제 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일장 추천주는 어떤 수익을 안겨다 줬을까요? 저희 4개 종목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동일금속, 송원산업, GMP, LG전자 추천이 됐더라고요. 네, 정말 개별주 장이죠. 개별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송원산업 같은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전문가 사이에서 한 4~5번 정도 추천이 된 걸 봤는데 드디어 선택이 됐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하던데 소외 국면에서 드디어 벗어날까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꾸준한 캐시카우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업황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이 나타났던 기업들에 대해서 추천이라든지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추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장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업들이 뭐 실적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크게 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대신 이제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라 좀 보셔야 되고요. 자, 한번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미 주가 자체는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한 11,000원대, 1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파동이 형성됐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지금 자리 자체가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한번 쉬어가는 자리죠. 이런 자리 자체가 또다시 여기 요 자리가 22,300원 자리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저항을 맞던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지지가 형성되고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깨지면서 투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했지만 실패하고 반등했으나 지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에 대한 가장 큰 맥점 자체는 이 22,300원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이 자리를 일봉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를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000원이요. 네네. 그러면 딱 드러나죠. 우리 안신앵커 써 있는 자리에서 딱 누군가가 나가는 모습, 바로 기관이 나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지만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기에서 그냥 한 번만에 돌파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역전이 됐지만 결국에는 바닥권에 다시 한 번 더 다져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단으로 봤을 때는 22,000원대가 돌파되는 곳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하단으로 봤을 때는 자, 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25,000원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이 이탈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박스권으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가격대는 한 2만 밑에는 25,000원, 그 위에는 한 22,000원대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동상 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000원까지 조정받을 때까지 저희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동상 이몽 일단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더블 체크해보겠습니다. 4개의 종목 저희가 선정을 해왔고요. 이지바이오, 포스코케미칼, 이엔코리아, 서진시스템이 추천이 됐습니다. 더블 체크 뭐부터 해볼까요? 네, 포스코케미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포스코케미칼. 이 종목 진짜 화려했었던 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원래 랭크가 돼 있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종목 맞죠? 네, 그만큼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에 포스코캠텍이죠.
근데 이제 요 좀 더 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그리고 우리는 화학회사예요라고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사명이 변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케미칼이라는 것이 화합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스코 케미칼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안에 내용도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원래 ESS 관련해서는 항상 여름에 많은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는 긍정적이지만 밑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만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증설 얘기 나오면서 진짜 네. 여기저기서 추천도 정말 많이 되고 있었는데 네. 화재 소식 뒤로 좀 잠잠하다 했어요. 네, 뭐 일단은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2차 전지 분야 자체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 2019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주가가 이제 18,000원, 1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8만 원대까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상당한 추세가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한 400%, 500% 가까이 올랐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포스코 케미칼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아무리 좋은 실적이 현재 나타나더라도 뭐랄까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를 때 이만큼 오르면서 전기차가 이만큼 보급이 되었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급이 됐을까요? 이만큼?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1000대 중 1대 정도라고 봤으면 지금은 한 뭐 100대 중 한두 대 정도가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 분야가 그만큼 커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여기서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성장 동력에서 수소차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올바른 투자에 대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렵고, 자, 이걸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왼쪽에 떨어진 자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보이는데, 자, 요런 자리에서 이제 물량이 한번 빠져나가고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자, 요 자리 표시를 해 놓을게요. 돌파가 안 이루어지죠. 네. 말 그대로 이 많은 음봉에 대한, 투매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지만 그 자리 자체가 작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지만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오히려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되면서 주가는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 자리, 고가 권역에 있던 이 66,000, 67,000원 자리가 돌파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전히 이 자리는 저항 구간이다. 그리고 또 한번 여기에 또 한번 투매가 여기 한번 형성되는 게 보이십니다. 그럼 이런 자리, 자, 이렇게 마디를 끊더라도 하단에 있는 58,000원 자리가 또다시 이런 저항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못 뚫더라도 이 자리는 뚫어줘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차트가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죠. 그럼 이런 자리에 접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58,000원에 대한 가격대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도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더블 체크 도와드릴게요. 어떤 네. 종목 해볼까요? 뭐 요즘 수소차 이슈니까요. 뭐 EM코리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전기차 해봤다면 수소차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연초 해갖고 한 220%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사면 또다시 한번 그쯤 수익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종목이 그렇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일단은 아하. 한번 같이 보시면 EM코리아에 대한 자회사가 EM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업체가 수소 충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슈가 됐고, 그럼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뭐 공작기계에 대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항상 주가가 빠지고 나면 확인을 하는 것이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다면 그 부분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안 연결이 되었는지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M코리아의 1분기 실적은 과연 어땠느냐?
오히려 적자가 지속되었고 확대가 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자회사의 실적은 어떤지 몰라도 그게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도 EM코리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하단에 이제 4,500원대였고요. 11,150원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슈팅이 했는데 여기에 따른 상승 자체는 기대감은 오로지 실적이 동반된 게 아니고 기대감이 올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파동에 의해서 상승할 때도 어차피 또 기대감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1차적인 상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대감에 속았을지도 모르지만 2차적인 상승에서는 좀 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수소차에 대한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적자라는 것이 절대로 이 기업이 수소차 관련해서 1등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지금은 JNK 히터. JNK 히터. 네네, 그렇죠. 왜 수소 충전소 하면은 꼭 실적 붙이면서 JNK 히터 대안주로 꼭꼭 주시더라고요. 네, 뭐 이 기업 자체는 일단 실적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스라는 기업도 같이 있죠. 유로스도 충전소 사업합니까? 요거는 이제 현대차의 넥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하방에 대해서 경직을 좀 더 잘 보일 수 있고 기관에 대한 수급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지금 유로스라든지 안에 JNK 히터 그리고 EM코리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EM코리아를 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대부분의 거래량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하단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네. 그럼 매물대 자체가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등 자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등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의 이런 자리는 뭐예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기술 반등이 나왔다라고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JNK 히트라든지 아니 유로스라는 기업이 차라리 실적이 낫다. 그래서 수소차를 고르실 거면 그 두 가지 기업을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목 나왔습니다. 이로써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동상이목 나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 찾을 때까지 저희 계속 노력할 거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